매출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장을 알려드립니다.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 중반에 한 차례 출렁거림이 있었지만은 슬슬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도 진정돼 가고 있는, 차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증시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우리 증시 내에서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눈길이 가는 하루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부분들 지금 반영이 되면서 양시장 분위기 나오는지 지금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신규 상장 MI큐브 솔루션 신규 상장 일정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 빅테크들 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락했던 종목군들 몇몇 있습니다.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쪽의 실적들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큰 상승 움직임은 아닌데 그래도 빨간불이 반갑네요. 코스피지수 전거래일 대비로는 0.1% 오름세 나타낸 2608.0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추가 하락은 일단은 멈춤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중요한 이유는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 테스트 들어갑니다. 지금 딱 여기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하락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하락 전환과 함께 20일 이동평균선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한 주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 초에 2628포인트였거든요. 회복할지 말지에 따라 이제 주봉도 결정이 될 겁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약간 하락으로 전환돼서 방향성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전일 종가를 맴돌고 있는 수준 920선 정도고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0.06%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1포인트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920선 언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의 균형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초에 923포인트였는데요. 돌고 돌아 결국에는 제자리까지는 찾아왔습니다. 오늘 장의 방향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현물 시장보다 선물에서 외국인 포지션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 특히나 오후장에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오는데요. 지금 수급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나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쪽에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쌍끌이 매도 포지션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 외국인 쪽 66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6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 7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쌍끌이 매도의 포지션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쪽 2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7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 쪽 300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시장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엊그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팔았고요. 어제 1조 5천억 정도 팔았고요. 오늘 장도 외국인의 이런 선물 쪽의 매도 공세가 이어질 것인가, 웹도독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선물시장 개장 직후인데 1,400계약 정도 매도 물량이 일단은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쪽 선물 쪽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개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약간의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프로그램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63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약 400억 정도의 매물 소화하면서 프로그램 출발하고 있네요. 다음은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지수는 보합 정도인데 업종상으로는 하락 업종이 약간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개수로 따지니까 거의 엇비슷해 빠지는 쪽은 비금속 광물 섹터로 1%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섹터 그 뒤를 잇습니다. 0.7%가량의 약세권이고 철강금속, 운수장비, 음식료품 순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1% 넘게 깊게 빠지는 섹터는 아직은 없고요. 다음은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상승이 좀 눈에 띄는데 서비스 업종이 2% 넘게 상승하면서 독주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네카오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실적도 다 내놨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 직전에 실적 내놨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나왔죠. 이런 상황 속에 두 종목 급등세가 상당히 눈길을 끌면서 현재 서비스 업종 지수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섹터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요. 섬유의복과 유통의약품, 대체적으로 내수 소비 이쪽의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는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습니다. 네, 6대4 정도의 비율이 되겠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이기는 한데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7만 원에서 점차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6만 9천 원 선 왔다 갔다 하고요. 하이닉스는 1%가량의 하락세로 11만 8,6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제한적으로 0.5% 안팎의 하락세 보여주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아직은 방향이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좋은 쪽은 바이오 종목군들 연속성이 나올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호가 정도 오르네요.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약보합권 보여주면서 오늘 두 종목은 다소 엇갈리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쪽이 네카오입니다. 네이버가 4%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23만 2,500원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참고로 실적은 2분기 영업이익이 3,727억 원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 나타냈고요. 시장 예상치가 3,600대였는데 약간의 상회한 수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좋았습니다. 매출액 2조 4천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오늘 있네요. 8월 4일 날. 네. 컨퍼런스 콜 부분에서 또 어떤 내용을 다룰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적 내놓고 나서 앞으로 AI 언제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일정들이나 컨콜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최근 들어 플랫폼 종목군들의 움직임입니다. 카카오도 2.2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네카오 분위기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반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콘텐츠 쪽이 조금 더 좋을 건가 봐요. 2차전지라든지 이쪽보다는 콘텐츠 쪽의 강세 움직임 눈에 띕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엔터가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YG엔터, 그리고 SM. 코스피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다면 코스닥에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이 강세 돋보이고 있는데요. JYP 3% 정도의 오름세고요. SM도 비슷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2차전지 쪽이 안 좋은데 에스코프로 BM이 약보합권 정도 그리고 LNF가 이 톱10 가운데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어닝 쇼크다 뭐 이런 내용들 나타나고 있는데 LNF 실적 안 좋을 건 사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사실인데요. 목표가 하향 조정 때문에 그런지 오늘 다소 좀 밀리네요. 어제 실적 내놓고 나서 컨콜할 때 즈음에는 오히려 아랫꼬리가 달렸는데 오늘 장에서 차익 매물 차익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동안에 좀 밀려가지고요. LNF가 가장 톱10 내에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현재 1,400개 넘게 하락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으로는 800여 개 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쪽은 말라리아, 코로나 같이 이 교집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쪽 개발하고 이런 업체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 이쪽 좋습니다. 뭐 아마존의 AWS 쪽의 실적도 좋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네카오의 강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뭐 알체라, 뭐 라오시큐어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도 AI 쪽 좋네요. 뭐 딥노이드, 엠노 이런 종목군들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업체들 이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몇몇 강세 움직임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쪽은 초전도체 이슈가 상당하죠. 그래서 국내 초전도체 저온학회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샘플 받아서 다시 검증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말이 좀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는 여전하고요. 오늘 즈음에서 차익 매물이 한 차례 나오네요. 급락하는 종목군들 초전도체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초전도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올 것이 온 건가요? 차익 매물이 가파르게 출회가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 일주일 만에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어떤 뉴스 나오면은 뭐 급등했다가 워낙에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미국에서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상승하니까 상승을 했는데. 아, 미국에도 초전도체 관련 테마가 있어요? 있기는 있나 봐요. 그런데 네. 어제 급락을 했거든요. 오늘 끝난 시장에서 한 17%, 16% 급락을 해가지고 뭐 그것도 일종의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검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많잖아요. 어제 이제 신성 델타텍, 오늘 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가 있고, 어제 선암은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신성 델타테크 보시면 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잖아요.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암시가 나왔다.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선암이 거래 정지가 풀리면 어떻게 거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이제 대장주니까, 이제는 좀 꺾이는 거는 같아요. 이제 뭐 고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야죠. 네, 더 이상 뭐 리스크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테마가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코로나도 기승인데 말라리아도 조금 이제 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진단키트 쪽 재차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휴마시스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돼서 코로나 한창일 때 우리가 봤던 종목군들 다시 꺼내보시면 되겠습니다. 팜젠 사이언스 이 종목 8%대, 엑세스바이오 7%, 시젠 3%, 수젠텍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이 대표적이더라고요. 이 파라믹스 이 약이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신풍제약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또 말라리아 치료제 만드는 원료를 또 공급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국제약품 14%대 급등, 장 초반에 20% 넘게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요즘 재료도 슬슬 나오고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진단키트 쪽 그리고 유행병과 관련된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유행병은 그냥 일시적이다. 뭐 우리나라에서 유행병은 말라리아 솔직한 얘기로 거의 걸릴 위험이 없어요. 그냥 이런 테마로 간다면 저는 일단 그냥 매도고. 네. 진단키트 쪽은 제가 뭐 한 확진자 10만 명대까지 한번 보는데, 일일 확진자가 뭐 뉴스에서 뭐 그 정도 나오면은 주가는 뭐 그때가 고점이가 아니면 그 전이 고점이거나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에 대한 그런 경계성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마스크 다시 써야 된다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지 않겠느냐. 제가 뭐 어젠가 그저께에도 일단은 주가 상승이 조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은 저는 좋아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다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출발이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윗꼬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3% 정도, 2.91%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5%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단 네이버 이런 분위기, 그리고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윗꼬리가 만들어지네요.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또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카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분위기 좀 잡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이버는 좋은 실적 발표했나요? 보니까. 하지만은 뭐 여기서 계속 가기에는 전고점에 대한 부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윗골이 달리고 있지만 또 5일선에 대해서 지지력도 네이버는 좀 가지고 있어요. 급등하면은 일단 좀 팔아보고, 아니면 5일선에서 다시 좀 재매수,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계속 좀 한번 가지고 가보자. 워낙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뭐 상승으로 돌아선 거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진다. 중간중간에 좀 등락은 있겠지만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콘텐츠, 플랫폼 이쪽 좋은데요. 엔터 섹터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납니다. 왜 어떤 전문가 하면은 뭐 반도체는 누구,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누구, 이런 것처럼 저는 엔터 섹터 하면은 근래는 여인수 전문가님이 좀 떠오르던데, 근래 조정받을 때 사놓으면은 분명히 돈 봅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동반해서 급등이 좀 나오네요. 막간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선택과 집중 코너 여인수 전문가 있는데요. 3시 구간대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SM이 한 4% 정도 오르고요. YG 엔터테인먼트 4% 정도, JYP도 비슷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 큐브엔터 좋네요. 5% 정도의 오름세 강하게 나타냅니다. 하이브 보겠습니다. 하이브는 2% 정도 좀 따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엔터 섹터의 강세, 엔터도 사실 한 달 정도, 한 달 넘게 쉬었거든요. 이제 바닥 좀 나오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쉰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뭐 순환매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SM은 먼저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뭐 기간 매수 그동안에 들어와가지고
추세가 좀 괜찮았고 오늘 SM도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JYP도 뭐 한 3.5% 상승, YG 그다음에 하이브 뭐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앵커님 말씀대로 조금 쉬는 기간이 길어서 조금 바닥이 만들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SM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박스권 하단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횡보가 좀 나올 것이에요. 기간 조정이라든지 약간의 가격 조정. 지금 일단은 뭐 어제 좀 빠지면은 한번 어제 매수해보는 구간 괜찮았는데 저는 뭐 지금 여기서 엔터주들 뭐 또 바로 다이렉트로 계속 간다기보다는 조금 등락이 있을 거예요. 등락이 있으면은 차라리 좀 그때 사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엔터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성장 산업이다. 네, 성장 산업이기는 하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각 기획사마다 아이돌을 좋은 시스템에서 좀 잘 훈련된 아이돌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 기간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빨리빨리 아티스트, 아이돌들이 빨리 출연해서 매출로 바로 인식이 된다. 뭐 그런 것도 긍정적입니다. 저는 좋은 추세가 네. K-팝의 이런 한류가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 같은 것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는 뭐 확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은 메가히트 상품을 각 기획사들이 얼마만큼 발굴해내느냐 저는 그거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오르는 엔터 섹터 오늘 상당히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인터넷 기반의 사업 펼치는 업체들 몇몇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내용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하는 쪽 폴라리스 오피스가 현재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솔트웨어도 한 12%가량의 강세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카카오도 올해 한 10월쯤에 이 초거대 AI 서비스를 내놓을 거다 이런 내용들 나왔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곧 임박한 상황입니다. 20일 남았네요. 오는 24일에 하이퍼클로버 X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돼서 일정이 가까울수록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체라도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래는 사실 좀 변동성이 커진 종목군도 맞는데요. 오브젠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딥노이드 쪽 7%가량의 상승권, AI 관련해서는 오름세 나타내고 최근 뉴스도 많고요. 하지만 또 한 번 흔들릴 때 변동성이 커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뭐 그런 쪽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은 거겠죠. 지금 AI 관련주나 이런 소프트웨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좀 빠질 때 모아나가는 전략. 그러면 오르면은 어느 정도는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면은 적극적으로 저는 수익 실현하자. AI가 예전에서 좀 많이 쉬었다가 좀 최근에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상승 조금 이제 뭐 정고점 테스트라든가 뭐 그런 여력은 좀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실적 기반은 없잖아요. 저는 실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선 기자재 쪽 보겠습니다. 내수 소비, 뭐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한가 싶었는데 또 조선 쪽은 같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 다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HD 한국 조선해양 2% 정도, 그리고 하나오션 3% 넘게 거의 4% 가깝게 오름세고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위포조선도 나란히 1에서 3%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좋은 종목이 많은데요. 한국카본이 지금 8%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 말고 동성화인텍도 한 3% 정도. 동성화인텍은 차트도 거의 뭐 꺾인 게 없네요. 계속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는데 HSD 엔진 쪽도 5%의 상승권. 이렇게 조선 기자재는 나란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쪽은 뭐 지금 꾸준히 들고 계셨다면 수익도 좀 나셨을 텐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최근에는 조선 업체보다 기자재 업체들이 더 주가의 탄력성도 좋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조선 업체 기자재 업체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태광, 성광밴드, 좀 덜 오른 한국카본,
한국커버는 오늘 뭐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님 추천 주잖아요. 15,000원 목표가 네. 주셨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조선주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물론 뭐 모멘텀은 있습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뭐 잠수함 뭐 사업 수주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기자재 업체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못 올랐는데 조선 그다음에 뭐 수주 잔고 늘어나면은 배 많이 만들면 기자재 업체, 피팅 업체 부품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조선도 같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쪽도 보겠습니다. AI 쪽은 지금 다 오르는데요. 뭐 메타버스 쪽, 그리고 뭐 생성형 AI, 챗GPT 이런 종목군들 온라인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의료 AI 쪽 지니너스 보겠습니다. 지니너스 5%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테카 바이오가 또 김영일 전문가님의 추천 주기도 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도 의료 AI 하면은 또 빠지지를 않죠. 이 종목은 장 초반에 한 6%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는데 지금 약간은 조금은 좀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뷰노 같은 경우는 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닛도 3% 정도의 오름세, 의료 AI 쪽,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파로스 아이바이오라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기는 합니다. 어제 상한가였고요. 오늘 장중에 7% 정도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국내 첫 AI 신약인 PHI 101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받았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AI도 다시 좀 달리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순환매 보고 있어. 순환매라고 생각하고 있고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신규 상장주인데 강세가 나타나고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기존에 좀 주목을 덜 받았던 쪽이 강세가 나타나면서 딥노이드, 뷰노, 지니너스 이런 쪽에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상장주가 나타나면서 이쪽으로 한 번 더 눈을 돌리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추세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미용 의료기기 쪽도 순환매로 봐야 될지 오늘 좀 좋습니다. 원택이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택 차트가 정말 예쁘게 올랐네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반 정도 쉬었고요. 다시 박스권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원택 5% 정도의 오름세고 비올 좋습니다. 비올은 6% 정도 급등하면서 직전 고점 뚫어내려는 흐름 똑같이 지금 동일하게 시도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5%가량의 오름세고요. JC 스메디칼 이 종목도 3% 정도의 상승권 매각 이슈 있는 이루다 보겠습니다. 현재 이루다 같은 경우도 4% 정도 오르면서 다 좋습니다. 이쪽은 또 순환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유는 지금 한국 미용 의료기기들이 또 이것도 약간 한류 바람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되게 좋은 평가 얻고 있다. 클래시스에서 나오는 슈링크라는 그런 기계가 되게 외국에서 호평도 받고 있다.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클래시스, 이루다,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원택 전부 다 좋네요. 그다음에 차트의 흐름들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런 쪽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추세가 살아 있는 거죠. 그냥 아직 매도 신호가 전혀 안 나왔으니 그냥 무난하게 홀딩. 예, 알겠습니다. 이쪽은 또 꾸준히 추천주를 통해서도 최원주 전문가가 제시를 해주시니까 또 많이 또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예전에는 살만한 종목군들 돌아가면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요즘엔 다 이렇게 올라 있어서 방송에서 얘기를 예전만큼 안 해주신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볼만한 종목군들이 화장품도 좀 보겠습니다. 화장품도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이 3% 정도, 그리고 토니머리나 코리아나 이쪽 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7%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요. 요즘 VT라고 화장품 쪽에서는 이 종목이 좀 뉴스도 많고 핫합니다. 니들이라고 하나요? 이 화장품 안에 약간의 작은 미세한 가시가 좀 있다고, 가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일단 바늘 같은 게 있어서 탄력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들 있더라고요. 뷰티스킨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녀공장 이 종목도 강보학권 정도 1% 가깝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굵직굵직한 거는 대체로 나왔던데요. 주가가 꾸준히
바닥을 조금씩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화장품 쪽의 투자 의견은 역시나 좀 OEM 쪽, 중소형 쪽 이쪽만 보세요. 일단은 예. 그쪽이 주긴 한데 아모레퍼시픽처럼 비중국 매출이 좀 더 늘어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쪽은 좀 괜찮아 보이고요. LG생활건강은 비중국 쪽의 매출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주가 움직임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일본에서 굉장히 국내 화장품 주식이래. 국내 화장품사의 제품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 가성비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물론 중국 시장보다는 덜 크죠. 하지만 일본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동남아 시장, 일본 인구도 이쪽 아시아 쪽에서 인구도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쪽에서 호평이 나오고 있고 그쪽에서도 매출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국내 화장품 주식들 비중국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쪽, 그 다음에 중소형 화장품사들 이렇게는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상한가인데요. 이 종목 화장품 주기는 한데 이 자회사의 주식 양도했다 개별 뉴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리콘투 한 10% 정도의 오름세, 인구로드랩도 비슷하게 이쪽 화장품 쪽 인구로드랩 8% 정도 오르네요.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적인 좀 팁을 질문을 드릴게요. 지수는 보합인 것 같은데 장 초반에 분위기를 잡아줄 것 같았던 네이버 카카오도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 관망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지금 출렁출렁하고 조금 오전에 소폭 약세를 보이고 오후 점심시간까지 약세를 보이더라도 오후 시장에서부터라도 아니면 조금 있다가라도서부터라도 강세가 좀 나타나가지고 끝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러면서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 수요일 오전까지 상승이 나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상승이 안 나온다면은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산다기보다는 일단은 한 일주일만 좀 보자.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계속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고는 있는데 지지력 테스트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자. 그게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